안녕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오늘도 올간조선 정광성 기자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 시간에는 우리 탈북자들의 북한 민주화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소위 이른바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많이 지금 맛이 갔죠. 당장 올 것처럼 하다가. 그렇죠. 옵니까 안 옵니까? 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네. 네, 올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어떤 낯으로 올지 과연 네, 이제 일단은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연말에 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무산됐죠. 그래서 미북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김정은이 온다 그러면 참 어떤 심정일지 좀 지금도 상상이 안 갑니다. 이제 그 온다고 했을 때 제가 탈북자분들한테 취재를 해봤었는데 그냥 앉아서만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 저도 잠시만요. 이제 말고 도저히 미안한데 혹시 오는 거 좋아하는 탈북자 혹시 취재해 본 적 있나요? 오는 거 환영한다. 환영까지는 아닌데 와도 된다. 그러니까 올 수는 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좀 저도 충격 먹었었는데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와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걔도 와서 뭐 좀 남한 사회를 보고 가서 뭐 이제 그 분의 이제 뜻은 이제 그거였죠. 와서 보고 좀 가서 잘 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였는데 솔직히 잘 할 것 같으면 와서 남한을 보고 잘할 것 같으면 남한을 못 받겠습니까? 아니 지금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그렇죠. 김정은이고 그 친구는 어려서 스위스야. 그렇죠. 유학까지 하던 얘기였는데 그걸 와서 보고 가서 잘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그리고 좀 솔직히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남북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상회담이라는 게 뭡니까 솔직히 나라와 나라 국가 대 지도자들끼리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는 겁니다. 근데 약속도 없이 언제 온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온다 이게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말하기도 좀 우리가 좀 부끄럽습니다. 서양 세계나 외부 사회에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아무튼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진행자가 이런 말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저는 사실 김정은이가 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그런 새끼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신경도 안 쓰고 그거 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김정은이가 빨리 무너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입장에 있는 존데 진짜 올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와 한국 여론이 청와대도 뭐 앞에다 뭐 악선 사진 걸고 막 하길래 야 진짜 오나? 이거 오면 안 되는데 한 생각이 나서 체포자 공개 모집을 했어요. 유튜브에다 대고 이런 액션들이 있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김정은이가 감히 못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걔들 말하는 것처럼 남조선 가서 내가 몇 마디 하면 통일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번에 못 온다고 지금 확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와서 가져갈 게 없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유일상세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1조가 뭡니까? 실형의 위대성이에요.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여기 왔다가 그 권위가 허물어지는데 거기서 탄 사람들이 김정은이 반대한다고 거리에 나서겠는데 그게 후에 다 들어갈 거예요. 또 소식이. 그 권위가 두려워서 아마 김정은이가 그런 꿈을 못 꿀 겁니다. 다시 우리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책임론 이를테면 북한 인권 유린자로서 형사재판소 해부가 다시 상정됐죠. 이런 김정은의 가장 큰 책임 너무 많겠지만 기자로서 이건 꼭 짚어야 되겠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 유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뭐 대표님도 아시고 이제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인권의 말조차도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이제 살아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인권 유린이라는 게 가장 큰 김정은의 죄고 두 번째 죄는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두 번째 죄라고 참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핵심은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강제 납치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 같은 경우에 뭐 김정은이 답방이요 뭐 남북관계하면서 많이 수면으로 깔아앉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묘안 이런 게 없을까요 혹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게 북한 자체가 이제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 자체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아직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옛날에 동서독 통일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서독의 이제 서독 정부가 동독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돈 주고 사오는 식으로 이런 노력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사온다 이것조차 안 되는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결책은 좀 아직 미미하지 않나. 지금 북한 당국이 그 탈북자들 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을 유독 싫어하죠. 막 자체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막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막 공격하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공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 형세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수법이 아닌가 합니다. 김정은, 김여정에 의해서 이번에 또 촬영에 북한의 이인자라고 하는 촬영에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독재의 하수인들, 김정은 주변의 인물들이 정말 다 제재 대상이 되고 타도 대상이 될 건가 앞으로도 만약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면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그러면 저기서 만약 지금 넘어온다 촬영회가 이럴 때도 제재 대상이 될까 타도 대상이 될까 우리 과거에 항장수생이 넘어왔을 때 그걸 끝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나요 기자로서 이런 문제를.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청산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밑에서 정권 밑에서 하수인으로 어떻게 보면 일하던 사람들 밑에서 그 정권을 옹호했던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이제 뭐 그런 또 이제 그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이제 그 김정은 정권에 충성을 다해야 했었고 그 전에 정권도 그랬었고 물론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을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건 분명 본인들도 알 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분명히 알 건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그 길인 것을 알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나 그 정권에서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억압을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난 이후 알기 전과 그걸 좀 나눠서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난 이후 그러는데 그 알고 난 이후가 개선이 명백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소위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누가 사람을 잘못하고 어디 있어요. 노동자 농민까지 다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건 강요된 충성심이 분명한 거고 행동을 저들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탈북자들이 끌려갔을 때 정말 고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공개 재판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방아쇠를 당겼느냐 안 당겼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경계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뭐 우리 탈북자들이 다 말을 합니다만 그래도 기자로서 네. 좀 무게 있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좀 꿈틀하게. 일단은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지금 저도 이제 배워가고 이제 하고 있는 기자입니다만은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게 언제까지 남을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 기록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역사의 한 줄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 판단을 하도록 저는 본인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 나중에 그 기록된 역사가 나중에 그 후대 또 그 후대 후손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이게 또 떳떳한 길을 걸었는지 그 후손들에게 참 떳떳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저는 올바른 길을 걸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예, 역사의 기록 앞에 떳떳한 인간이 되라. 네. 정말 가슴을 치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독재 하수인들에게 혹은 북한의 군 경찰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기록 앞에 떳떳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라.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